안녕하세요. 오늘도 맹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맹자의 명언은 정말 특별합니다. 진심지기성 지성즉지천. 마음을 다하면 성품을 알게 되고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이 한 문장 안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까지의 여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1장.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마음을 다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맹자가 말한 진심, 즉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로 바쁘게 살아가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맹자가 말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분주함을 멈추고 온전히 내 마음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의하고 계약하고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뛰어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진짜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깨달은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짜 동기와 감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생각보다 이기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 겉으로만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도 끄고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자신과만 마주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둘째,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셋째,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만 하세요. 넷째, 기록해 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기록해 보세요. 글로 써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탐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했나? 이런 당황스러운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을 다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좋은 회사, 괜찮은 연봉, 안정된 인간관계. 하지만 뭔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맹자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밤 10분씩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다, 배고프다 같은 단순한 감정들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더 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구나.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안전한 길만 선택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디자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미쳤냐고 말렸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지만 훨씬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힘입니다.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 목소리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것을 성품을 아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본성, 즉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품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장. 성품을 알아가는 내면의 여행.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나구나. 이때 발견하는 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성품, 즉 자신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그것이죠. 쉽게 말하면 불쌍한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 부끄러운 일을 싫어하는 마음,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본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욕심이 본성을 가렸기 때문이라고요.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본성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매우 냉정하고 까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심하게 다그치고 동료들과도 자주 다퉜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르네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왜 회사에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한테 다정하거든요. 이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직장에서는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진에 대한 압박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의 선한 본성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대부분 순수했습니다. 친구가 다치면 걱정하고 불공평한 일을 보면 화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죠. 하지만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남한테 너무 친절하면 이용당한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을 조금씩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안다는 것은 이런 가리개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있는 진짜 선함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여행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관찰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 속에 내 본성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 내가 언제 가장 화가 나는지 살펴보세요. 분노는 내 가치관이 침해당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불의한 일을 봤을 때 화가 나나요?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봤을 때, 거짓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엇에 화를 내는지 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 사회적 기대나 압박이 없었을 때, 내가 꿈꿨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순수한 꿈 속에 내 본성의 모습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내가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들을 관찰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일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는 활동들. 이런 것들 속에 내 본성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까지 올라갔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찾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픈 동물들을 돌봐줄 때였습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하면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곤 했죠.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도 법정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내 본성은 치유하고 돌보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후 그녀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그만두고 수의학 대학원에 진학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40대에 다시 공부한다고, 성공한 커리어를 포기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본성이라고. 지금 그녀는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이 줄었지만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을 안다는 것의 힘입니다. 내 본성을 발견하면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성품을 찾는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더 내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더 감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본성의 일부입니다. 거부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성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어요. 성품을 안다는 것은 완벽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을 더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품을 알게 되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본성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맹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여행의 마지막 단계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3장. 하늘을 알고 우주와 하나 되기. 성품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선한 본성과 우주의 질서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지성즉지천, 즉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질서,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본성에 맞게 살 때 느끼는 그 조화로운 느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그 평화로운 감각,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질서와 내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유행하는 음악만 만들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공허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본성을 발견했죠. 그의 본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업적인 음악을 그만두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만든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을 들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힘든 시기에 선생님 음악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선생님 음악을 들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성에 맞게 살 때 우주가 그를 지지해 준다는 것을. 그의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내 본성대로 살 때 나는 우주의 큰 흐름과 하나가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을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과 우주의 질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요. 우주는 생명을 키우고 조화를 이루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한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명을 돌보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성장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본성에 맞게 살 때 나는 자연스럽게 우주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게 됩니다. 내 본성에 맞게 살기 시작하면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생명체들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피어나는 것을 느끼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우주와 하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내 본성을 알고 그에 맞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의 본성도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다만 지금은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게 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더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죠. 셋째, 삶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주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점점 회의감이 들었어요.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보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맹자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저절로 도와주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간호사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자들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할 소중한 생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밤 근무가 힘들어도 내가 여기 있어서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환자를 만나도 이 사람도 고통 속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그녀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그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동료들도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졌다고요. 그리고 그녀 자신도 매일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내가 우주에 치유하는 힘의 일부가 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안다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거창한 종교적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느끼는 깊은 조화감과 의미감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안다는 것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느끼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존재인 내가 우주의 큰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내 작은 선한 행동들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욱 용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내 본성에 맞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할 때 나는 우주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평온함입니다. 세상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지만 그 밑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둘째, 자비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쉽게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착한 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성이니까요. 넷째, 감사함입니다. 작은 일에도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모든 것이 우주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맹자가 제시한 인간 완성의 최고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맹자는 모든 사람이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뿐이죠. 마음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품을 알아가고 최종적으로 하늘을 아는 것까지. 이 여정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본성을 찾아가고 그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궁극적인 행복의 길입니다. 진심지기성 지성 즉 지천. 마음을 다하면 성품을 알게 되고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본성은 어떤 것인지 탐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본성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맹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